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협상 기한을 45일 부여한다 밝혔습니다. 홍콩 진출 한국 기업 88.2%는 홍콩 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화학이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 6위를 차지해 3사 모두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크로젠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마크로젠은 이번 인증을 통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또 현지 법인과 지사, 진단 유통업체를 통해 정부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진단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지금 담보되는 종목들보다는 현재 지금 가치주들이 다시금 상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결국에 뚝심 있게 밀어붙인 부분이 성과를 거둔 것이고요. LG화학이 지금 이 큰 대형주가 1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쏠림 현상은 다시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주와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또다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확연히 달라진 시장 상황이고요. 8월의 첫 거래일인데 뭐 딱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그리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시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현 시각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소급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시장은 대외적인 여건, 미국의 실업수당 관련된 취업자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또 추가 경기 부양안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지금 상승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관련된 섹터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언택트 관련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받쳐주는 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같이 좀 섞여가면서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섹터 역시 계속해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이런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까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그렇다면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이루는 하모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에 대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관련 민감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은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의 경기,
미국의 추가 부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8월부터 당장에 소비가 좀 절벽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관련 민감주를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ING가 되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또 경기 관련된 민감주 그 안에서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장 또 가장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고 미래가 좀 보장되어 있는 이 전기차, 수소차 이쪽 섹터들만이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해볼까요? 내일 시장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 ING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별 실적에 따른 변동성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 일본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타날 수 있는 삼성 언팩 행사 등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초대형 IT 기업들의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오름세 키워가면서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유한양행, 마크로젠, 제넨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유럽 인증 획득 소식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36,3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37,4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마크로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 마크로젠은 지난 5월 식약처의 수출 허가를 승인받고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 체결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제넨바이오입니다. 폭우 피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넨바이오가 현재 13.59% 올랐고요. 거래가 2,46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2,170원, 최고가 2,595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각종 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제넨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엔텍, 인선 ENT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유한양행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는데요. 현재는 2.62% 오르면서 거래가 58,8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한 때 8% 이상 오르면서 62,200원까지도 기록했고요. 현재는 상승분 많이 반납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마일스톤 유입에 따른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배 증가한 404억 원, 매출은 14.9% 오른 4,0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저조했던 1분기 실적을 2분기에서 견인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깜짝 실적의 원인으로 전문의약품 부문의 성장률 회복과 마일스톤 유입을 꼽았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유한양행의 양호한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이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이 시작이 됐고요. 매달 저희가 뭐 이야기해 보는 게 마지막에 달이 끝날 때쯤이면 다음 달 힘들 것이다. 시작할 때는 이번 달 힘들 것이다 하는데 또 얘기 나와요. 이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첫째 주에는 어떤 점들을 좀 볼까요?
네, 종합해보면 주식하기 힘들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항상 뭐 이슈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적인 얘기에 따라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주식시장의 생긴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일단 어떤 일정과 관련된 테마주의 움직임들이 또 나타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같이 챙겨보면서 한 주간의 일정들 말씀드리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한국의 수출 동향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 7%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이 부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동안 한때 3월달, 4월달 때 거의 마이너스 20%대까지 수출이 떨어지다가 이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대로 회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지금 국가별로 봤었을 때 중국이 두 달째 확장세를 이어가고 미국 쪽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폭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고무적일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합치면 교역 비중이 40%에 해당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 봉쇄 이후에 나오는 변화가 그나마 미치는 영향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자동차 같습니다.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어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 쪽에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과정들이 이번에 수출에서도 보여줬다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7월 자동차 판매 관련된 미국의 동향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한숨은 돌렸다는 관점과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쪽 그리고 조선 쪽, 그 선박 쪽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쪽. 근데 반도체는 약간 이번에 디램 관련된 고정가래 가격의 동향을 7월달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모멘텀이 약간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살짝 들 수 있는 게 이번 7월달 이후부터의 동향이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스마트폰 쪽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또 연말에 가게 되면 게임 기종이 콘솔 게임들이 다 바뀌죠.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가 그 밖에 엑스박스 같은 경우도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도 이제 서서히 오히려 연말 전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번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겠죠. 이쪽에 대한 동향들이 계속 꾸준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제1차 규제 혁신 현장과의 대화가 이번 또 오늘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던 VR, AR 관련된 규제 혁신 로드맵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번에도 보여줄 걸로 기대하는 가운데 특히 10대 어젠다를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된 쪽의 변화가 좀 기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원 내용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 PMI가 오전장 끝나면서 오전장 때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52.8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지표를 발표했다는데 중국 시장은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오늘 또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까지 발표되면서 그래도 이쪽 흐름들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이나 미국 모두 다 V자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이제 중국은 2016년도나 2018년도 이어졌던 고점대를 다 돌파하면서 빠르게 어떤 회복세를 보여준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게 일단 기저효과의 흐름들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회복의 연장인지는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내 수출 지표와 관련된 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오늘 유럽의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코롱인더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8월 4일 같은 경우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쪽은 지난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다 약간 좀 압박으로 나오는 모습들 쪽에서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상당히 우려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런 부분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이 그래도 서서히 회복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어떤 기대감은 살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솔직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택지 공급이나 어떤 또 서울 쪽에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관련된 쪽을 많이 찾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재건축 풀어야겠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건설주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날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관련된 소송에 서류 공시 송달이 만기되는, 그러니까 기한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약간 이제 실질적인 애국 테마보다는 심리적인 테마 종목들이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쪽 이후에 또 일본에서 나올 어떤 대처 방안이나 어떤 이런 쪽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의 동향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체는 그렇게 없다. 실적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미국의 7월 자동차 판매가 나옵니다. 네, 물론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대형 SUV의 판매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디즈니랜드가 폐쇄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OTT 서비스로 얼만큼 만회했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8월 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갤럭시의 하반기 언팩 행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20 이런 5종류가 시장에서 선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하반기는 반도체 쪽보다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 IM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에 따라서 또 폴더블 관련된 쪽의 인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또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또 많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데이터 3법 관련주들의 테마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이날은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 PMI가 발표되다 보니까 서비스 관련된 동향들의 변화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장 고무적인 거는 또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고 벌써 또 서비스업 지수도 고점을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과 함께 미국도 같이 발맞춰 가는지 동향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8월 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회사 분할로 재상장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그동안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솔브레인의 어떤 회사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K-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쪽에서 의료 헬스케어 컨텐츠, 디지털 서비스, 에듀테크 이런 관련된 쪽에 또 6대 유망 K-서비스를 선정하면서 또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이날 또 관련돼서 CJ ENM이나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주의 대명사들이죠. 이쪽과 함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택트의 대표 주자와 함께 또 SK텔레콤이나 KTNG 관련된 또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BGF 리테일, 롯데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동향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8월 7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지의 또 하나의 단서인 이번에 중국 제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세로 했던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산 제품 32개에 대해서 일단 관세를 면제했는데 당연히 소비자 쪽에 대해서 충격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일단 면세 쪽으로 갔지만은
이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갈등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료 이후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죠. 하지만 소비자 측면을 좀 더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중국의 7월 무역 수지 만약에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이 또 싫어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과 함께 또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눈길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지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이 풀타임 고용이라고 하는 이 어떤 풀타임 고용 지수가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6월 산업 생산, 또 한국에서는 LGU 플러스,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특히 SK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탄력이 좋죠.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바뀌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부양책을 오차를 어떻게 쓸 것이냐 공화당과 민주당과 이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코스피 기사 보니까 2002년 이후에 지금 퍼가 가장 그 부담이 되는 시점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도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지표 쪽에 주요 기업들은 거의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경제지표 쪽에 계속 눈길이 가면서 또 이제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막상 현실화되면서 통과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되면서 또 미국과의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들과 함께 어떤 달러와의 추이 또 주목해야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 일단 그래도 실적과 정책적인 수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압축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쪽에 무게를 맞추면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SM 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좋은 얘기들 오늘도 부탁하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칙부터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저희가 해드리고요. 5종목까지 편입합니다. 총 3회 드리고요. 소개된 2개 종목 중에 시청자 문자 투표로 한 종목, 오늘도 2개 말씀드릴 거고요. 한 종목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됩니다. 네, 이제 수익률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이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담당 작가에게 들었는데 90.9%입니다. 한 달 됐나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3주 정도 좀 지난 그렇죠. 한 달 안 됐는데 90.9% 굉장한 지금 수익률이고요. 물론 이렇게 손절가 터치하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맨 위에 유나이티드 제약 4.4% 손절 라인 터치하면서 나갔고요. 목표가 달성이 근데 훨씬 많아요.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13.2%, 코리아 서킷 11.5%. 이후에도 사실 계속 잘 달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사담이긴 하지만 참 아쉽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 국제의약품, 은선물 모두 다 지금 터치하면서 나갔고요. 물론 이글벳, 일양약품은 선절가 만진 종목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지난주에 바로 또 설명해 주신 휴마시스가 단 하루 만에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파란불이 많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한 번에 손절가까지는 잘 안 갑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의 특징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휴마시스 단숨에 또 익절가 터치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현재는 파란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누가 이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저 보시는 분이. 여기 왜 다 파란불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AS도 좀 들어봐야 돼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 현재 담겨져 있는 종목들은 파란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시간이 이제 뭐 약 한 3주 정도 꽤나 지났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제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컨텐츠 섹터 쪽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컨텐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이제 뭐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눌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약 2조 4천억 정도, 2조 5천억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조만간 나오는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저점을 잡아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일선 위로 단기 이평선 수렴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조만간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전 고점인 한 9만 4천 원 정도 위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지만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카본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한국카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눌림이나 흔드는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이 종목은 그냥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쯤 해서 실적이 그 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적 나오고 나서 그 전에 시세가 안 나온다면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니까 혹시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밀어낸다 아래로, 그러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기업 가치 분석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KCT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죠. KCT는 지금 제가 월요일 날 27일 날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고 오늘 한번 저항대까지 시세가 올라왔는데 4,250원의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면 이 종목 충분히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하게 뭐 천천히 이렇게 기간 조정 끝내면서 우상향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온. 예, 유니온이죠.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 유니온이 이제 저희가 시세 한번 먹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이제 조금 나왔어요. 요날 이제 7월 30일 날 보시면 급등 이후에 시가부터 하락해서 도지 모양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의 이제 뭐 사장이 지분을 뭐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유니온 머티리얼 최대 주주는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그 월급 사장의 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틱톡 매각 명령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슈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약간 수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수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바로 위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시세가 바로 강하게 터지겠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트릭을 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왔다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추천하는 종목들 너무 뭐 비중을 갖다가 한 번에 잘 간다고 해서 확 사시지 마시고 항상 내릴 나눠서.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 있는 휴마시스. 휴마시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휴마시스를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단 키트의 마지막 불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진단 키트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뭐 두세 종목씩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진단 키트의 대장은 시젠입니다. 그래서 시젠이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뭐 급격한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풍제약이 그 치료제 섹터들 끝났던 것처럼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휴마시스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고 또 포트폴리오 5종목이기 때문에 그 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익절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뭐 상한가 좀 종가까지는 보초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막판에 확 밀어낸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좀 추가적인 갭 상승으로 시세를 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금요일에 신풍제약이 그랬고요. 지난주에 또 그랬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10분 사이에 시세가 꺼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보자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예, AS에 대해서 지금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휴마시스는 일단 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제 진행을 이지현 전문위원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이지현 전문위원 바꿔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내가 좀 몇 번에 여러 번에 그래서 샀는데 이제 좀 100만 원까지 간다는데 좀 올라가다 내려와 보니까 그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고합니다. 매수가가 33만 5천 원이시면 두 네, 배인데요. 작년부터 제가 그 한 분할로 몇 번 샀습니다. 이게. 잘하시네. 야, 정말 엄청난 수익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잘 끌고 오셨고요. 이제 매도 시점을 갖다 조금 궁금하시겠어요, 그죠? 예. 이 종목 이제 70만 원, 71만 5천 원 부근을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제 6월 10일하고 그리고 6월 11일 사이에 갭 상승이 있어요. 네. 요 갭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이제 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는데 이 갭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익절가를 좀 잡고 가신다고 하면 한 70만 한 5천 원 정도 요렇게 잡으시고요. 요 가격대 이탈한다 하면 비중을 갖다가 좀 줄여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봐서는 오늘 60일선 밟고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일 한번 만약에 시가 갭부터 조금 띄워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준다 하면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80만 원대 저항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것 같고 그럼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리고 이제 그 80만 원대 돌파한다 하면 전고점까지 또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좀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섹터의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고 녹십자 관련 종목들도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이제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한 80만 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잘 끌고 오셨으니까 뭐 70만 원, 70만 한 5천 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부강약품 부강약품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9,200원에 약 30%. 비중이 적진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39,200원. 200원. 200원에 비중이 30%신데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수익권 한번 가셨다가 밀린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한번 갔다가 네. 조금 아쉽네요. 이제 요렇게 바닥권에서 약 한 10,000원대에서 이제 한 3-4배 정도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익권 가면 매수가를 갖다가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은 안 보시잖아요. 네. 이제 보통 수익권 가면 수익 났던 거 생각하면서 아쉬워가지고 좀 더 끌고 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섹터에서 그 신풍 제약이 박살날 때 그렇게 크게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신풍 제약이 크게 밀렸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신풍 제약이 막 단기간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오늘 약간 고점에서의 이제 또 그 지지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풍 제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쪽 치료제 섹터들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풍 제약이 7만 원대 오늘 깨지고 뭐 음봉으로 확 밀린다고 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대로 유지를 해주고 내일부터 또 상승세로 돌아가 준다고 하면요. 부강약품도 지금 21선 이탈시켰지만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강약품의 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 추세가 종목이 꺾였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점 이 추세 라인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신다면 한 35,00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단기간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줄이시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45,000원대 전고점이 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 물린 물량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 다시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하면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셔갖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또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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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제이스택, 제이스택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2,300원인가 주고 사고 20%예요. 12,300원에 2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산재가 한 9개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지 9개월 정도 되셨고,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재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왔다, 그죠? 많이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았죠. 뭐 1,000억씩 이렇게 뭐 영업이익 내다가 거의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지금 적자로 돌아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OLED 관련해갖고 좀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현재 뭐 기업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그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손실권이시고 하니까 좀 손절이 그리고 오래 끌고 오셔갖고 손절은 좀 힘드시겠죠? 아니요. 아, 손절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손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8월 한 달 속에구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종목 그냥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예, 짧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네. 테니까 지금 뭐 손실권에서 한 3% 정도 더 밀린다. 예를 들어서 네. 9,300원 이탈한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시고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9,300원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돌림이 나와준다고 하면요. 시세가 조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딜 거고 올라오더라도 한 11,000원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한 11,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9,300원 이탈한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로 손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8천 몇백 원까지도 이탈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8,200원까지 이제 밀렸다가 맞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8,250원 뭐 이렇게 손절선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평단이 12,300원이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손절을 하시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한 30% 넘게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매도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10,000원 또는 지금 오늘 얼마입니까? 지금 9,570원이에요. 9,570원. 네, 9,570원인데 바로 아래 이제 좀 지지선이 강한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는 뭐 이왕 손실 보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신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추세 돌림이 나온다 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금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500원까지 기다렸다가 네. 보고 네,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정리하시고요. 도너리 포트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도너 리포트 오늘 새롭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금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두 종목 들어보고요. 어떤 종목도 넣을지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괄적으로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해온 두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 명성 TNS하고 그리고 옴니 시스템이라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좀 눌림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지금 바이오 스마트가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지금은 스마트 그리드보다는 약간 진단 키트 관련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1번, 2번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성 TNS가 1번, 2번이 옴니 시스템이네요.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조금 더 믿음이 가는지, 이 종목을 조금 더 알고 싶은지 저희 쪽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결정되는 시간 그 안에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명성 TNS 1번부터 명성 TNS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그 제조 장비 관련주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뭐 LG 그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크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세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현재 기간 조정 쭉 거치면서 상승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요 수렴 구간에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인다 하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생산 설비 제조가 이제 주된 업종인데 정부 정책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일단은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섹터 강세인데 추가적인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가 한번 돌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종목이에요.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강하게 거래량 한번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에 16,700원 저항을 한번 소화하는 그런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기간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성 TNS는 그런 관점으로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억 정도로 해서 자금 수혈까지 받은 기업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옴니 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력 사용함이 옛날엔 아날로그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제 전력 계측을 했는데 디지털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연결해서 이 회사가 이제 중앙 시스템으로 이제 점검도 가능하고 이렇게 전력 소비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여름 되면 항상 여름 관련주로 해서 이쪽 테마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보시지 마시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스마트 지금 상한가가 한 이틀 연속 나왔는데 그 종목이 지금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급등이 같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섹터가 상승하면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이제 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진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거래량 없이 눌리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시세를 또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단키트 섹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불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움직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옴니 시스템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픽은 명성 TNS입니다. 2차 전지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제 클릭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확실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섹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고점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픽해 주신 것 같은데 명성 TNS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고 뭐 AI 그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이렇게 많이 좀 엮여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이제 유심히 보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초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그 가격대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 분명 이 종목의 주가를 좀 핸들링하는 부분이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2월 20일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 가격대 부근에서의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 거기를 밟고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종가쯤에 음봉으로 마무리된다 하면 매수 회복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좀 강하게 시세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좀 소형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전고점 부근인 17,700원 정도 돌파해 준다면 1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손절선 잡고 19,000원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해서 분할 매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명성TNS 듣고 왔습니다. 옴니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 대비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지금 보이죠? 오른쪽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